코로나 사태가 바꿔놓은 것이 참 많지만 특별히 친해진 나라가 생겼다는 점은 코로나 이후에도 새로운 교류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최근에 알려지면서 한국의 제2의 형제국이라고 불리게 된 나라가 있죠.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30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6,037명이나 파병해 포로 영령을 기록할 정도로 죽기 살기로 한국을 위해 싸워주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6,037명은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던 지난 3월,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는 체면을 무릅쓰고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용기는 목숨과 피로 맺은 혈맹을 기억하게 했죠. 그리고 현재 에티오피아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1935년 이탈리아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당시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주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27만 명의 희생이 있었고 결국 이탈리아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투쟁은 계속되었고 1944년 영국 에티오피아 협정으로 겨우 희생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한국전쟁에 파병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엔에서 파병 요청을 받자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부당하게 침략받은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며 즉시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먼 거리에 있는 한국이라는 곳에 얼굴도 모르는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라고 했죠. 전쟁에 참전한 6,037명은 일반 군인들이 아닌 강류부대라 불리던 황실 친위대인 최정예 군대였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군은 총 4개 정규사단 5만 명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최고 정예 부대였던 황제 직속의 근위사단에서 지원자들을 모아 일개 대대를 편성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강류부대는 한국과 유사한 지형에서 강한 훈련을 받고 21일 동안 배를 타고 1951년 5월 6일 부산에 도착하여 바로 첫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 3월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253회의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폭설과 추위를 겪으면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사자 121명, 부상자 536명이라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바로 귀국하지 않고 보육원을 세워 전쟁 고아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상황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참전용사들은 월급을 쪼개고 자신들의 식사량을 줄여 음식을 나눠 먹이며 보육원 아이들을 돌봐주다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참전용사들의 운명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1970년대 들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가 치솟는 물가와 고위층 부정부패 등이 겹쳐 1974년 공산 쿠데타를 맞아 공산화되고 말았는데요. 셀라시의 황제는 폐위되고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던 참전용사들은 한국전쟁에서 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군과 싸웠다는 이유로 재산과 지위를 빼앗기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며 배신자로 몰려 쫓겨났습니다. 이후 참전 사실을 숨겨가며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죠. 1991년 공산 독재 정권이 붕괴하고 새 정권이 들어섰으나 참전용사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에 생존한 참전용사는 132명이며 평균 연령은 90세로 고령의 질병까지 겹쳐 생존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참전자들이 셀라시의 황제의 퇴위와 공산 정권의 등장으로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장애를 얻거나 질병을 치료받지도 못한 채로 판자촌에서 신문지를 깔고 자는 모습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북한이 침공할 경우 무조건 참전할 것이라는 소망을 내비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큰 감동을 얻기도 했었죠. 에티오피아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와 방역용품을 선지원하면서 우리에게 친숙해졌지만 그 이전인 1996년 이런 사정을 처음 알게 된 이후부터 참전용사를 돕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원회 신광철 사무국장입니다. 신 사무국장은 한국을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이 정치적 탄압과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아서 1996년 5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원회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배우 손숙 씨가 회장을 맡았습니다. 2000년부터는 에티오피아 커피를 수입해 가공하는 회사를 세우고 수익으로 참전용사들의 생활비를 후원해왔습니다.
커피 판매 수익금으로 6.25 참전용사와 가족의 생활 지원을 도와온 신 사무국장은 참전용사들은 한 번도 한국을 도운 걸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세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을 자기 일처럼 좋아하는 분들께 은혜를 갚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라고 말합니다. 신 사무국장은 25년간 에티오피아에 102번 가서 참전용사들이 모여 살던 코리아 빌리지에 자전거 공장과 가축 농장을 짓기도 하고 중고 컴퓨터를 학생들 교육용으로 기부하는 한편 참전용사 주택 43채를 리모델링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강원 춘천시에서 출발해 대구, 부산, 제주를 거쳐 경기 파주시까지 걷는 모금 행사도 열었습니다. 그는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보여주는 우정이 후원 사업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저를 보시면 해맑은 소년처럼 전쟁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253번을 다 이기셨냐고 여쭤보면 이길 때까지 싸웠다고 답해주시기도 하고 보호와 보육원 얘기를 하며 그때 만난 아이들을 그리워하시기도 하죠. 올해 90세인 멜레세 테세마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은 K방역 성공의 경험도 적극적으로 나눠주길 바란다면서 에티오피아도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전쟁은 남의 전쟁이 아닌 우리의 전쟁이라 생각해 참전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발전은 기적 자체입니다. 그 비밀을 에티오피아에 제발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큰 꿈이 있다면 남북이 통일돼 유엔군 옆에서 에티오피아 국기를 들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전 후 2016년 한국에 초대되어 방문했을 때 발전된 한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비밀을 에티오피아도 배워 가난에서 벗어나 기적을 이루는 나라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전 용사들의 꿈이 이루어지듯 지난 7월 29일 그 기적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마라톤 모터스와 합작해 세운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전기차 아이오닉의 첫 생산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에티오피아에서 현대차와 합작 사업을 하는 사업가 하일레 게브르셀라시에는 2009년부터 마라톤 모터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에티오피아에서 현대자동차를 판매해왔습니다. 그는 2008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 3분 59초로 우승해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국민 영웅이라 불립니다. 그는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이유를 마라톤 선수로 세계 정상을 지키는 비결은 한국이 성실하게 일해 경제 성장을 이룬 방식과 다르지 않다. 한국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보며 사람들은 놀랍다고 말하지만 나는 현대차, 아니 한국처럼 열심히 일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전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소주를 마시며 어울리는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한국을 보여줌으로써 희망을 전파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한국은 2000년대부터 에티오피아에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나서서 의료시설, 학교, 복지회관 등을 지어주고 참전 용사와 후손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후손들의 한국 유학과 기술 교육도 돕고 있죠.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렇듯이 에티오피아도 1인당 GDP가 $1000에 미치지 못하는 극빈국입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10% 성장률을 기록하며 유독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에티오피아가 10년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성장해온 이유에는 한국의 도움이 있었고 한국을 롤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